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 신준 변호사, 저까지 동갑내기 변호사 3명이서 정치 이야기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우리 이슈 삼합 공식 질문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가장 좀 눈여겨봤던 기사, 이슈. 우리 신준 변호사님. 어제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입니다. 예, 우리 네. 저기 픽 시간에도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정말 이 캠프. 대선 기간에 어허. 강남 선거 사무실 이제 사무실 사진이 나왔어요. 내부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요. 이거 참. 네, 뉴스토마토가 예. 이제 취재원이 정말 누군지 궁금하지만 저도 궁금해요. 아직 예. 이렇게 실명을 밝히거나 밝히면 안 되죠. 그러기는 예. 그러기는 어렵고 예. 이렇게 직접 인터뷰를 한다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주면서 이 대선 기간에 이 강남 선거 사무실 여기에는 뭐 황상무 전 KBS 앵커라든지 윤한홍 의원, 장재원 의원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회의라든지 TV 토론회 이런 거 준비할 때는 이 사무실을 이용했다. 네라고 하면서 이 사무실이 그런데 신고되지 않은 그게 문제예요. 신고되지 않은 아니요. 캠프 만들어도 되고 사무실 만들어도 되고 가서 뭐 하루 종일 그렇죠. 얘기해도 되는데 네, 중요한 신고하면 건 안 돼. 신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않은 예. 사무실이었고요. 이 사무실의 소유주가 뭐 김용식, 김방은 씨라고 하는데요. 이 두 명의 소유주가 있었는데 이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를 국민의힘 측에서 한 번도 내지 그것도 않았다. 문제죠. 그리고 나서 이 소유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소유주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공직의 제안 받습니다. 이렇게 공직의 제안을 받는다는 거는 이게 이렇게 무상으로 사무실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네. 공직을 제안받았다. 이거는 법 적용상 수뢰의 부정처사죄 그렇죠. 이런 예. 죄가 있거든요. 네. 단순히 공직선거법 위반만이 아닙니다. 1, 2, 3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뢰의 부정처사죄에 딱 맞는 사안인데 지금 사무실의 실체는 지금 드러났어요. 네. 어제자로 찍혔잖아요. 뉴스마트에 드러났는데 네. 이제 여기에 뭐 이름이 언급된 장재원, 윤한홍 그리고 황상무 전 앵커 이렇게 다 하나씩 좀 더 디테일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수뢰의 이거 부정처사죄입니다. 불법 선거 캠프가 발견되면 선거 비용 다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뭐 사법 처리를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에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일 네. 선고되지만 100만 원 이상 이제 벌금 되면 430억에 해당하는 선거 비용 반환해야 된다고 국민의힘 쪽에서 엄청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똑같아요. 네, 그렇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그만큼 큰 일인데 참 신고를 하고 하지 그렇죠. 저래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알겠습니다. 또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어떻게 네. 해명하는지 또 아니었다. 우리 캠프 아니었다 하는지 뭐 어떤 얘기 할지 한번 지켜보기로 네. 하고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이 눈여겨본 이슈 짚어주시죠.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난리 났어요 저거. 이슈가 떴는데 한동훈. 이게 지금 원래 국민의힘 뭐 당원 게시판 저도 이제 잘은 가본 적은 없어서 잘은 네. 모르는데 이제 실명 인증하고 글을 쓰게 돼 있는데 네. 하지만 여기 이름은 성만 노출된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누가 썼는지 알기가 어려운데 네. 얼마 전에 그 보안 노력 때문에 실명 전체가 공개되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근데 검색을 넣으면 실명이 나오는 네. 하필이면 검색을 원래는 넣으면. 한 땡땡 진 땡땡 요래만 나오니까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거 그렇게 길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이제 넣고 검색을 해보신 분들이 있나 봐요. 이 검색을 했는데 야. 한동훈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가족들의 이름으로 예. 글들이 조직적으로 올라온 정황이 발견됐다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렇죠. 어디까지는 의혹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예,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의혹이죠. 근데 이제 올라오는 글들이 여기 제가 중앙일보 기사를 보고 있는데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그다음에 개 목줄 채워서 가둬놓아요. 뭐 이런 원색적인 비방들이 올라왔는데 예.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가족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영부인을 비방하기 위해서 올린 글로 보인다라는 의혹이 올라온 겁니다. 사실은 네. 그게 사실이면 상당히 큰 일인데 네. 상당히 뭐 어쨌든 이게 당내에서 넘어갈 수 없는 일인데 이것도 당내에선 크게 문제를 안 삼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감찰에 이런 것도 안 하고 넘어갈 것 같았는데 어제 네. 경찰에서 고소고발이 들어가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사건 자체는 뭐 정말 뭐 이렇게 뭐 악플 단 거잖아요, 말하면. 네. 그래서 악플을 이게 조직적으로 조직적으로 자기가 단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 굳이 맞다면. 맞다면. 맞는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맞다면. 네. 어쨌든 조직적으로 어쨌든 그런 악플이 올라온 사실 별거 아닌 사건 어떻게 네. 보면은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지금도 뭐 악플이나 이런 사건 하지만 예. 그런 사건 엄청 많으니까 뭐 이게 사이버 수사팀에서 와가지고 학원 뭐 오래 걸려요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러고 돌려보내면 몇 달씩 다 이런 사건이에요. 쉽게 하면 잡범 같은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슈 자체가 파괴력이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의혹 제기된 게 현직 여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거를 가족까지 동원해서 했다라는 것이라서 네. 이게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의혹 제기 자체가 여당에서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내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한 상황에서 그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냥 궁금한 게 지금 한동훈이라 이름이 많다고 하지만 국민의힘 당원 중에 진 씨예요. 저 처가가 네. 진 씨는 많지 않아요. 이름이 네. 다 좀 특이성들 그리고 특이 이름이기 이게 때문에 포인트가 예. 이 수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게 어떻게 수사가 개시가 됐냐. 네. 이걸 한동훈 대표가 내가 너무 억울하다라고 해서 고소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상대가 한 거예요. 네, 이거는 한 땡땡 이 작성자가 이 명예훼손을 했다. 이거를 고발해달라. 그래서 고발인 조사가 고발한 지 이틀 만에 이루어졌다고 해요. 네. 근데 당에서 당 대표의 이름을 팔아서 누군가 이렇게 했다면 너무 이거는 정말 천인공노할 일 이게 아닙니까? 이런 게 들어요. 저도 뭐 게시판도 있잖아요. 네. 뉴스토마토 게시판도 있고 여기 댓글도 있으면 뭐 제 욕을 하거나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를 가족들 동원해서 댓글 달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마는데 뭐 죄송한 얘기지만 국민의힘 그 게시판이 뭐 어느 정도 위력이 있는지 몰라도 그걸 적는다 해가지고 뭐 달라질 게 만약에 여론을 형성하려면 이런 말고 좀 더 큰 데 가서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제가 이건 사실 라면을 전제로 네. 하는 겁니다. 약간은 좀 정치를 하려면 좀 크게 봐야 되는데 너무 수준이 떨어지죠. 좀 웃기다는 생각도 그거 글 쓰면서 그냥 스스로 기분 좋아지고 나는 댓글 썼다 이렇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좀 제가 창피하거든요. 제가 아까 좀 이제 순화시켜서 네. 얘기했는데 쉽게 말해서 잡범입니다. 너무 잡범이에요. 아니 댓글 자기 큰다고 상대를 욕하고 어우 창피해. 어우. 그 욕 수준도 정말 지금 김필성 변호사님이 뭐 읽어주셨지만 그 주어를 다 빼가지고 네.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명백합니다. 네, 대통령하고 네, 영부인입니다. 대통령 부부. 윤 네. 대통령 부부를 향해라고 부부.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네. 내용이 저기 보도된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뭐 하면 아니다 싶으면 저는 알아요. 패턴 걸어요 그냥 다. 그렇죠. 이제껏 다 거셨거든요. 심지어 제가 네. 이제 같이 방송했던 장용진 기자, 네. 장용진 기자가 페이스북에 한동훈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더니 왜 부산 LCT 수사는 그 모양으로 네, 했대? 그 사건. 네. 요 사건으로 고소하고요. 민사소송 1억 원. 들어갔죠. 1억 원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가 다 졌습니다. 네. 대법원까지도 가서 다 졌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 이름을 도용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너무 의문입니다. 지켜보죠. 아마 이거 당무감사 뭐 한다 하다가 안 했다 했는데 문제 수사가 지금 진행된다고 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도 저렇게 나도 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 퇴진 운동을 매주 수요일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한다고 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이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이게 지금 뭐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는 모르고 사실 이제 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겠죠. 억울할 수 있죠. 아니면 예. 정말 밝혀야죠. 억울해요. 밝혀야죠. 뭘 밝혀야 되는 건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국민들 뭐 여기 네. 특히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때문에 의혹을 가지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사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이 사건 자체가 뭐 형법적으로 중요한 걸 떠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게 좀 중요한 이슈가 돼서 좀 네. 길게 이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형법적으로는 잡범입니다. 잡범이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짚어 주셨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본격적 이야기 하기 전에 너무 확 지나가긴 했는데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고 생중계 부분입니다. 결국 법원이 불허했습니다. 결정을 내렸는데 글쎄요, 이게 왜 여당에서는 특히 이 생중계 하자고 지금 했던 걸까요? 저는- 그리고 여당 대표는 뭐 생중계를 되게 좋아하세요. 한동훈 네. 대표님. 네.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생중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좋아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진짜 여의도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아. 네. 대통령급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판에 대해서 생중계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말이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이 재판이 정말 내용을 살펴보면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김문기 전 차장을 몰랐다.
그때 개인적으로 잘 몰랐다. 이거를 가지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사건에서 압박을 받았다. 이게 기소 내용인데 이거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는 둥 아니면 이것이 마치 국민의힘 의견에 따르면은 뭐 중죄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저 법률 우리 3명 다 변호사고 저도 이거 하면서 이 주관적 느낌을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게 공소유지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건 기소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기소를 해가지고 2년까지 구형을 하고 그럼 만약에 무죄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가 검사라면 안 하죠 당연히. 어떻게 보십니까, 김필승 변호사님? 일단 이거 법률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이게 그 프레임이 어떻게 짜져 지금 보도가 되고 있냐면 네.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중개하도록 신청해서 자기가 하면 되는 건데 네. 안에서 이재명 대표가 거부해서 안 하는 것처럼 프레임이 갑니다.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이 구조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법정만이 아니고 사실 미국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정 내에서 녹음하는 것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원래 안 됩니다. 네. 이게 그 녹음해가지고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고 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판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판사가 사실 강하게 압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녹음이나 이런 걸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녹음을 정말 해서 기록을 남겨야 되는 재판인 경우에는 판사가 녹음하겠습니다고 녹음을 해요. 네. 뭐 저도 지금 녹음하는 재판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아니라 중계를 해서 방송까지 가려면 법정 방청 및 촬영에 대한 규칙이라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제가 찾아놨는데 6조의 규정이 있거든요. 네. 일단 이거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재판장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판장에 있고요. 그 재판장한테 이거를 중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당사자에게 아무한테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하.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방청권 문제가 예.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들이 이슈가 되니까 방청권 배부를 한단 말입니다.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런 일이 했었는데 방청권. 네. 방청권 배포해서 들어오는 사람 제한해 주세요라고 피고인이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요청할 권한이 없어요. 권리도 없고. 그건 네.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것도 사실은 방송할지 말지는 결정할 권은 이재명 대표한테 있지도 않고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신청하거나 이렇게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 재판장이 결정해야 되고 법원에서. 그래서 지금 네. 이거를 왜 중개하지 않냐, 중개해야 된다라고 지금 공격하는 거는 실제로는 재판장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여요. 이거는 그리고 네. 재판장을 압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무죄판 특히 이제 지금 1차적으로는 이걸 공격하는 쪽에서는 유죄라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것 거라 같아요. 그 자체가 프레임도 있지만요. 네. 이걸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밀어붙여 가지고 중개하게 만들었는데 그럼 온 국민이 보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그 재판장의 자기 얼굴과 자기 신상을 사실 다 공개하고 선고하는 건데 이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렇죠. 결국 여론이나 공격하는 쪽, 특히 집권 여당 쪽, 그다음에 권력을 지금 집권하고 있는 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지금 실제로는 이런 프레임이 깔려 있는 거고 지금 재판장은 그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결정해서 거부해서 하는 것처럼 프레임이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법을 무시한 이제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몰라서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까? 알고도 그렇게 주장을 일단은 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어도 알고 있기로는 언론에 대해서 검증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아는 분들은 알겠죠. 그러니까 네. 공격하는 분들이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 이런 규칙이 있는 건 분들이 아실 하는 텐데 거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하는 거는 두 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니까 꺼리기 낀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정치적 목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건 재판부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뭐 재판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뭐 거짓말이라고 느꼈을 때 다 이게 유죄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퇴임한 후에 다 조사받고 다 해야 되고 거짓말 지금 제가 대충 사례 봐도 한 수십 개 수백 개 되는데 네. 그거를 지금 봤을 때는 이게 결과가 유죄가 나오기 쉽지 않아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죄가 나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건데
벌금 100만 원만 받으면 되니까. 100만 원만 되면 네, 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벌금 100만 원만 선고해 근데 주면 그 되니까. 100만 원은 또 선거 비용 430억을 다 내야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네.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이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대통령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 목적인데 그 목적이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건 정당하게 정치적인 것이다. 재판 결과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쳐서 위증교사하고 짧게 두 재판 이제 곧 나오는데 결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이제 그 사건에는 직접 담당자시죠? 그 사건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아, 저는 이제 뭐 대장동 이런 걸 하는 사람이라 다행이네요. 예. 직접 관여한 얘기는 조금 제가 예. 듣기도 했고 이제 법리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둘 다 무죄가 나와야 되는 사건인데요. 그렇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근데 이제 뭐 그걸 떠나서 음. 지금 일단 그 두 사건 자체가 특히 이번에 나오는 공직선거법 사건은 네. 설사 다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저기 보통 그 전에 양형 뭐 기준이나 아니면 양형 그뭐 선례에 비춰 보면 액수가 크게 나올 사건이 아니에요. 70, 80 예, 많이 나와도. 왜냐하면 이제 100만 원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100만 원이 아니라 보통 일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은 뭐 별게 아닌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지만 정치 사건에서는 이런 사건에서는 이게 100만 원에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크죠. 그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100만 원 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법리적으로 이게 그 단순히 거짓말했다가 무조건 처벌받는 게 아니고 아유 그러면 저는 매일 뭐 수십 번씩 거짓말하는데요. 예, 정치에서 정치에 도움, 그러니까 선거에 도움될 목적범이거든요. 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것이 맞습니다. 되어야 되는데 뭐 지금 말했던 것이 법리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있는가? 뭐 이런 몰랐다는 말이 잘 몰랐다는 예, 게. 잘 몰랐다는 게 이게 자기의 그 사실 저기 주관적인 거고 그때 당시에 깜빡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원래 법상으로는 경력, 학력 이런 거는 거짓말 실수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잘못해서 뭐 행위도 있긴 하지만 그 열거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거짓말로 볼 수 있는가? 예. 그럼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을 저기 선거에 당선될 목적을 갖고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따지고 들면 유죄나이가 어려운 사건이라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어려운데 다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오케이 하더라도 사실은 그 액수가 크게 나올 사건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위증교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구조가 좀 비슷한데요. 이게 위증을 했고 위증교사는 위증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거를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사. 예, 교사를 했다는 건데 지금 위증했는지부터가 지금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실패한 교사. 예, 근데 실패한 교사는 법리적으로는 그러니까 다 맞다고 하더라고요. 다 맞다고 하더라도 무죄예요. 무죄예요. 실패한 교사는. 형사소송 형법 교과서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든 그러니까 위증한 게 사실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네.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위증에 해당된다고 지금 검찰이 중요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 법리적으로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부는 거짓말하지 않는데 위증이 된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보시죠.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도 중요한 사법 또 정책 이슈들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 지금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저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명태균 씨 구속영장 자체 내용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부분이냐면은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고라고 해요. 과시. 과시. 과시하고가 아니라 여기에 정확하게 들어갈 말은 김영선 의원 공천을 받아온 것을 기화로. 예. 김영선 의원 공천을 받아온 것을 기화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구속영장이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과시니까 이게 어떻게? 영장부터가 함에 일로 좀 가이드라인대로 가는 느낌이 들기도 그렇습니다. 해요. 그래서 예. 영장은 매우 이거는 좀 이 사건을 네. 포장을 더 씌워서 사건을 굉장히 작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데 두 갈래를 보여집니다. 지금 검찰에서 이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결재를 받아서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이렇게 결재 라인을 받아서 나가는 건 이렇게 정제된 표현이 나가는데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씨한테 500만 원을 받았다. 돈 받았다. 네, 돈을 네. 받았다. 돈 봉투가 커버나 콘텐츠 봉투였다. 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검찰 내에서의 진술이 밖으로 새 나가는 거. 이거는 다른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네, 검찰에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거 보도자료를 뿌려, 이거 보도자료를 뿌려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네. 정말 새나 같다라고 보여져요. 검찰 내에서 센 걸 수도 네, 있다. 윗선과 네. 지금 실무진들이 지금 약간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아하. 어떤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는데 예. 김건희 씨 500만 원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 사실 명태균 씨의 등장으로 김건희 씨 게이트, 김건희 게이트가 열렸다. 김건희와 명태균의 직거래가 네. 이 사건의 핵심이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과정의 명태균 씨의 행동, 그리고 본선에서의 명태균 씨의 어떤 입김, 그리고 당선 후 창원 산단까지 이어지는 이게 3단계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김건희 씨와 직거래를 했던 정황들이 네. 녹취로 다 하나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창원 산단 관련해서도 명태균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김건희 여사한테 부탁하는 거다. 그 보고서를 따로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의 직거래 과정에서 나오는 돈봉투다. 예. 자, 지금 그러면 오늘 구속영장도 조금 전망도 좀 해주시고 지금 말했던 그 500만 원 그 부분도 좀 수사가 돼야 되는데 뭐 교통비 먹먹이다 하기에는 금액도 크고요. 그 성격에 따라서 또 혐의가 달라질지 이 부분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지금 사실 영장에 어떤 식으로 내용이 들어가는지 네. 지금 이제 보도되는 내용밖에 저희는 알 수가 없는데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예,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게 정말 그 현재 지금 문제가 되는 정치자금법이나 이런 데 맞춰진 범죄 사실인지 영장 사실인지 약간 의아해요. 그렇죠. 의아하긴 한데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이 구속시키고 싶지 물론 구속시키고 싶으니까 영장을 했겠지만 네. 구속시키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구속시키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하.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계속 이제 이슈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만들고 있고 또 이제 뭐 조용히 있겠다고 했지만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지난 주말 토요일 날 이제 마치고 나와서 조사 마치고 나와서 또 나온 태도 언론 태도에 대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네. 그런 것들이 정권 차원에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구속을 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리고 구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요건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뭐 이제 와서 무슨 증거인멸 뭐 하고 할 게 뭐 있을까? 했으면 다 했지. 했으면 다 했지.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검찰이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장 사실이 좀 의아한 이유는 이게 영장 기재를 할 때 이제 대통령실을 튀면 안 되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을 딱 그 막아서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네. 저도 사실 주목한 게 500만 원에 대한 보도예요. 그렇죠. 이게 누가 냈을까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게 그 계속 만약에 이제 그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국정장을 떨어지면 검찰 내에서 균열이 일어날 거다. 저는 뭐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이때까지 정권에서. 근데 예. 이제 이 정권은 검찰 정권이니까 네.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검찰을 장악할 수 있는 직접 장악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정권이니까 그럴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 이런 내용들이 수사 내용들이 샌단 말이에요. 예, 유출되고 있죠. 유출되고 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히 최근에 이제 형사 사건을 해보면 검찰이 이런 수사 정보라고 하죠. 이런 것들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사건에서 엄청 민감해요. 유출되면 잘못 징계 받아야 되니까 예, 큰일 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사실 제가 어제도 형사 사건 하고 있는데 그 사건에서 그런 얘기 막 나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기가 어렵고요. 지금 이런 굵직한 정보들이 새었다는 건 사실 이제 중간 좀 적어도 어느 정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중간 관리직 정도에서 이 상황에서 했다는 얘기고 네. 이야기는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전 사실 요 500만 원에 대한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 물론 뭐 법적인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수사해봐야 아는 거겠지만 이거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검찰 내부에서나 또는 대통령실에서는 이거는 상당히 긴장할 만한 일이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마지막으로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이준석 의원도 조사하겠다. 이것도 방침을 밝힌 건지 센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도 이제 조사를 하겠다. 선거 관여 개입이 있는지 네. 이거는 어떻게 또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방향을 튼 거라고 보여집니다. 방향을 튼 것이다. 네네. 아 조선일보네요. 네. 그러면 뭐 센 건 아니네. 예. 방향을 확실히 누구한테로 이거를 겨냥해야 되는지를 네. 틀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이 일에 지금 검찰이 이렇게 이준석, 김종인 위원장을 겨냥하게 된 거는 네. 이준석 위원의 자초위난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이준석 의원이 이중 플레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뉴스토마토에 만나서 이 명태균 씨의 그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은 확실하다. 네.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은 확실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명사장을 엄청 두둔하고 방송에 띄워주고, 나가서는 선생님 그리고 뭐 박사님 뭐. 네, 그리고 나가서는 또 뉴스토마토를 만나서는 네. 창원 산단을 조사해봐라고 하면서 명태균과 자기가 정말 관계가 없는 창원 산단으로 수사를 돌리려고 하고 네. 그렇다면 명태균은 죽고 자기는 살잖아요. 명태균이 김건희는 보내고 자기는 살려고 하는 이런 이중 플레이가 사실은 보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뉴스토마토 보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를 보고 명태균 씨도 다른 건 다 어떻게 하든 참아도 이중 플레이는 용서 못해 라는 생각에 김소연 변호사와 그 부분에 의기투합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김소연 변호사는 우리 알다시피 네. 이준석 의원하고 상당히 이게 적대적 관계로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변호사는 뭐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의뢰인 일에 맞춰야 되는데 김소연 변호사님은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의뢰인이랑 맞은 거예요. 아, 딱 떨어진 거다. 의뢰인도 아. 야 준석이가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했어? 아, 최고의 변호사는 김소연 변호사다. 그렇죠. 이준석을 타겟으로 삼아야 자기는 또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부부와 가장 멀리 있는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잖아요. 이준석 예. 대표는 기존 전 그렇죠. 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석이를 보내는 거로 함께 의기투합된 부분 이준석 의원이 자초한 거다. 자신의 이게 이중 플레이. 무료 변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소연 변호사가. 그래서 무료 변론하고 방송 활동도 하고 뭐 저희 토마토도 아마 좀 인터뷰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정이 돼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지금 이제 사실 일단은 수사 방향이 네.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준석 그다음에 나아가서 김종인 전 대표 전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제 그분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건 또 말을 조심해야 돼서 예.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이제 특히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가 상당 부분 일을 스스로 일을 많이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저걸 너무 많이 자초위난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이거를 사실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서 이제 문제를 안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이분이 계속 얘기하면서 네. 이렇게 저렇게 사실 일을 커지게 만드는 데 책임을 졌고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하고 크게 틀어졌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는 앞으로는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 같고 이것이 어디까지 튈지.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명태균 씨도 그렇고 지금 이제 김소연 변호사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치밀한 계획이나 아니면 이런 걸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둘 다 이제 주목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 같고 이제 뭐 그 무료 변론도 제가 봐서는 이분이 원래 정치하시는 분은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저기 봉중파 메인 뉴스에 나오시기도 하고 네.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분도 계속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어디로 튈지 사실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준석 의원이 살 길이 하나 있죠. 뭐죠? 이 사건을 전부 낱낱이 밝혀야죠. 근데 이준석 의원도 본인이 증거 같은 걸 많이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죠.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여기서 돌파구는 하나다. 더 이상 그렇게 잔머리로 이중 플레이 하면서 자기가 마치 언론을 한마디로 갖고 놀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생각을 버리고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모든 걸 공개해라.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도 살 수 있다. 이준석 의원 또 인터뷰 한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뉴스토마토 인터뷰를 할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